예, 이 문제를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 2명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산업부 권한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시장에서는 지금 금융 제재 가능성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일본의 경제 침략이 어떤 분야로까지 추가로 확대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국내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금융 제재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의 여신 규모를 살펴보니까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인데 24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예. 일본 은행의 여신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5.2%나 되는 거죠. 예.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일본계 비중이 상당한데요. 흔히 이제 사남원이나 이런 일본 대부업계 숫자는 2018년 기준으로 19곳이고요. 예.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19곳에서 지금 대출된 대출 잔액이 6조 6,7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이 대부금은 보통 일반 서민들이 가계 대출금이나 생활비로 쓴다는 점에서 일반 가계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아하. 때문에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금융 제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네. 여기 대해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오늘 최 위원장은 이 금융 제재에 대해서 오후 2시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다시 한번 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압박할 다양한 카드를 고민하는 가운데 산업계와 내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금융 제재, 즉 시쳇말로 이제 돈줄을 묶는 이 제재는 무역 분쟁에서도 지금 최악의 수치. 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양국 관계를 진짜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응 차원에서 빨간불이 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네. 아까 그 도표에서도 봤듯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자금 네. 중국이 일본보다 위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이 경제 제재, 경제 침략의 일환으로서 돈줄을 묶는다. 네. 다시 말해서 자금을 다 회수한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됩니까? 일단 금융당국의 입장은 거시경제에서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020억 달러인데요. 국내 원화로 풀면은 약 42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일본의 여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25조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네. 5%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일본에서 진짜 한 번에 자금을 다 빼나가더라도 5%밖에 빠지는 게 아니라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다만 지금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부분은 일본 자금이 유출될 경우에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아무래도 투자 환경이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 일본의 금융 제재 자체보다는 국가 신용도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외국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일본 성향의 학자들이라든지 네. 전직 고위 간부들, 네, 관료들이 일본에 대한 편을 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의 일부 언론과 또 일본 국내 언론, 일본의 국내 언론들도 네, 이런 그 일본을 지지하는 해외 석학이나 고위 관료들의 멘트를 마치 미국의 여론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 사정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매력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좀 큰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의 코멘트를 좀 오늘 확인해 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본의 경제 침략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 즉 GDP가 0.4% 감소하고 예.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 8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KB증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본이 오는 8월 15일에 즈음해서 예. 네. 8월 15일에 즈음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예. 그럴 경우에 산업계에 미칠 연관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최 기자가 짚은 문제 중에 이 대부업들, 네. 뭐 특정 업체 이름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뭐 일단 대부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서민 경제, 네. 서민 가계에 또 깊이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정부에선 낙관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네.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닐까 네.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정부의 대책이 산업계 보호에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사실 손을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금융제재를 하더라도 자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에서 뭐 대출 연장을 하지 않거나 예. 갑자기 자금을 회수할 경우 서민들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서 제1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의 그 대책 포커스가 이 산업계 보호에 맞춰져 있는데 서민 경제에도 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에서 대책이라든지 뭐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고요. 예. 다만 오늘 오후 2시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 금융제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예. 이 서민금융과 일본 자금, 물론 대부와 뭐 사채 이 얘기를 저는 주로 했습니다만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 사안은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조 원장이 나오실 때 네. 다시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군요. 자, 우리 오바마 기자 네. 얼굴이 어제하고 달리 매우 수척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좀 환절기다 보니까 예. 제가 좀 몸 관리 잘못해서 약간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습니다. 본인의 탓을 하는군요. 제가 너무 팀에서 너무 강하게 그 취재를 시킨 게 아니냐. 재수 씨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 강하게 업무 지시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노코멘트가 있고, 제 아내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코멘트 하면 뭐 합니까? 맨날 늦게. 좀 늦게 들어가지 말고 네네. 일찍 좀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최병호 기자도 그렇지만은 우리 고난나 기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닙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네네. 최 기자한테 마지막 질문 좀 할까요? 네. 자본 이탈.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재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 네. 또는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이 거취가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2017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 파동을 겪었을 때 중국에 진출한 뭐 롯데마트나 그런 국내 기업들이 그 중국 내 반한 여론에 떠밀려서 철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반일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혐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 진출한 그 두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는 건 아니냐, 퇴출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당장 뭐 그 국내에서도 그 반일 열풍에 따라서 일본 제품 사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예. 일본에서 뭐 국내 기업들의 영향이 없진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무역 분쟁이 정말 이 내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리 무역 분쟁이 심화되더라도 기업 철수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건물을 짓고 인력을 채용한 것인데 예. 이것을 다 정리하고 떠날 만큼 양국이 그냥 상황을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롯데마트 등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는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일당 독재 사회였고 또 사회주의였지만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정부 간의 그런 무역 분쟁이 민간 기업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말을 시켰다가는 제가 크게 원망을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뒤집히는데요. 우리 오바마 기자는 휴가 언제 갑니까? 저는 8월 마지막 주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 뭐 좋은데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국내 좀 한번 여행 돌아볼 계획입니다. 예. 그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 휴가를 매사추세츠주의 그 유명 휴양지라고 하죠. 네, 마서즈 빈야드 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가서 그 농장에서 농구하던 그 사진 찍힌 것이 좀 인상이 좀 남습니다. 농구 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사진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인증샷으로 네, 올려드리면은 저희가 뉴스리듬 말미 한번 또 네, 그걸 전해드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알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자, 고난나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최 기자가 취재를 잘 해왔는데 일본발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아직까지 일본의 금융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된 모습은 없기 때문에 네. 걱정이 아직 우려사항이 크다는 목소리는 아닌데요. 네. 그 자본이 한순간에 빠질 경우 그 피해가 나비 효과처럼 번질 수 있어 좀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일본은행이 국내 기업에 빌려준 자금이나 또 대부업계, 저축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이 밖에도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각각 13조 원 그리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일본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내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주식의 경우 0.8%, 채권은 0.1%에 불과해 사실상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개별 기업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피해를 입을 만한 기업들, 실명을 하면은 좀 시장에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민감하게 다뤄야겠습니다만, 특별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런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그 일본 주주가 최대 주주인 기업들이 우선 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한국 CXO 연구소가 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 주주가 국내 상장사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에서 16개, 코스닥 18개로 총 3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도 11개 기업은 일본 주주가 최대 주주여서 사실상 주인과 다름없는 기업들로 꼽혔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름을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새로운 오토모티브, 기신전기, SBI 핀테크 솔루션즈, 에스텍, TCK 모아텍, SCD, 사마알미늄, 코리아 SE, 유니슨, 대동전자 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분 가치가 큰 순서대로 보면 KT가 지분 5.46%에 해당되는 4천억 원대의 주식을 NTT 도코모가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예. TCK도 최대 주주인 토카이 카본이 3천억 원가량의 주식을, 또 SBI 핀테크 솔루션즈도 최대 주주인 SBI 홀딩스가 2천억 원대 후반의 지분 가치를 지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전자부품사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를 이룬 것도 특징인데요. 예. 그 양국이 그동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자본, 인력 등을 밀접하게 교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예. 그 관련 분야의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대기업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회사 명, 구체적인 명을 거론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사실상 아주 맑게 전망이 되면서 이름을 밝히는 것도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권한나 기자는 취재하면서 각 기업들의 신부자들과도 한번 통화를 해봤죠. 저거는 이제 통계 수치를 보여드린 것이고 그분들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앞서 제가 어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향후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선제적인 대응책을 각 부서별로 마련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일본을 갔고 거기서 일본 금융 관계자들을 제일 먼저 만났다 이런 얘기를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롯데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 부회장도 가서 금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뭐 큰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그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만큼 대기업에서도 좀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직후 일본 현지로 곧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으로 바로 날아가서 네. 현지 금융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등 일본 대형 은행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그 신동빈 회장도 노무라 증권, 미주호 은행, 스미토모 은행 등 롯데와 거래하는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롯데의 경우는 한국보다 금리가 낮은 일본 금융권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타격을 입더라도 자금 건전성이 좀 높은 편이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기업 얘기가 대기업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신동빈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내 상황입니다만, 내일 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직원들 모두 합해서 4명인가요? 3명인가요? 그 정도가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삼성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직까지는 이전에 이제 분식회계에 관련된 수사에서 이제 증거인멸로 넘어갔을 당시에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또 분식회계로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다 보니 네. 연관성이 조금은 그래도 고리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예. 그래도 향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나비 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른 그 기업들의 간접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실제로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연 1.5%로 그 0.25%포인트 내린 것도 그 외환시장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바로 전에 발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실제로 이번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물 경제 경기 하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는 설명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 당초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만큼 국내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서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은행이나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좀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 소재 관련 규제도 그 일본의 엄포 이전까지는 설마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현재의 혼란을 더 가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금융보복에 대해서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종합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금융 얘기까지 나오고 또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이템을 다루는 것은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짚어보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두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 금융적인 어떤 타격 이런 것이 시간이 좀 많이 임박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부터. 예, 일단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 침략 가운데 이 금융 보복, 금융 제재, 돈줄을 묶는 것은 정말 양국이 적대 관계로 가는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과연 이 금융 제재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봤을 때 네. 금융 제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밟게 되는 수순일 것이다. 예.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권 기자. 예, 산업계에서도 좀 유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소재에 관련된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고 또 두 번째로는 화이트리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선제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차후에 금융으로 넘어가고 이 금융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참여 선거가 21일입니까? 네. 예, 21일 기점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가 또 주목이 되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 아베 정권이 이 군사력을 갖겠다, 네.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 내용은 내일 토크합니다 시간에 우리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